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의 투표율 전산 조작이 경기도에 이어 충청도에서도 저질러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설마 이 나라 선관위가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을 몰랐다면서 명백한 부정이고 이제 남은 것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부정의 독버섯이 퍼져 있었고 누가 이 범죄를 기획하고 방치하고 그 혜택을 누렸는가만이 밝혀질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특히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분들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거리를 둔 나의 사고와 판단에 대해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한 젊은이들과 국민들께 엎드려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은 그동안 특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운운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비난한 적도 없지만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자책하면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반면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한국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은 절대 없다면서 걸핏하면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면서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했던 이준석, 한동훈,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같은 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의 사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오늘 재선거의 아침이란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잔을 마시다가 진짜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투표율 조작 부정선거가 경기도에 이어 충청도에서도 발생했다. 수사 착수 압수수색 단계에서 이런 불법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으니 도대체 부정선거의 끝이 어디일까?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지 별거 아니다라는 선관위 직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 말이 아닐까. 투표 당일 아니 오후 서너 시경의 전국 투표율은 전국 선거와 지지청 결집에 결정적일 뿐 아니라 부동층의 결집으로 전 선거의 당락과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최근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진실이다.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며 그 순간에 전국적인 투표율은 지난 모든 선거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주었다. 김영환 전 지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의 대선 결과는 호남의 응집과 최후의 이것을 지켜본 영남과 보수의 응집을 가져와 승패가 뒤집힌 선거였고 지난 6.3 선거에서도 최후의 결전지 서울 선거의 승패는 참다 못한 서울 시민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여북하면 투표용지를 마련 못해서 이 사단이 났던가. 모두가 투표율이 만든 혁명이었다. 이토록 중요한 투표율을 조작해놓고 별일이 아니라고? 투개표 부정은 아니라고? 이토록 중요한 투표율이건을 이것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무슨 메신저에 키득키득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관위 직원을 믿고 따르라고? 국민을 아프리카나 무슨 아마존의 원주민 취급을 하나? 무슨 개돼지로 보이나? 이래도 침묵하라고? 돌려막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투표자 수를 돌려막기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가 짬짬이로 숫자를 조작하자고 말을 맞추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이 나라가 안남시의 아수라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고도 3대 AI 선진국가가 된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과연 투개표 부정 전산 조작이 있었을까? 나는 설마 이 나라 선관위가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을 몰랐다. 이런 공전자 기록의 위작이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다니. 명백한 부정이고 이제 남은 것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부정의 독버섯이 퍼져 있었고 누가 이 범죄를 기획하고 방치하고 그 혜택을 누렸는 것만이 밝혀질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다. 김영환 전 지사는 이어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거리를 둔 나의 사고와 판단에 대해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한 젊은이들과 국민들께 엎드려 사과드린다. 다 까봐야 한다.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는 절대 부정선거는 없고 사전투표는 믿을 수 있고 내외망이 분리되어 있어 전자투개표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그동안의 주장은 공연불이 되어 길바닥에 놔뒹군다. 다 다시 점검하고 까봐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선거의 심판관인 선관위 직원들의 용기와 공직자로서의 공인의식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10번의 선거를 치르고 이번 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하고 소청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기각된 나는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올림픽공원의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조금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앞으로 치러질 선거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전 국민이 이런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권력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 투표자 수 조작과 득표율 조작은 아랫목 윗목에 있고 전면적인 수사 대상이다. 치사율이 100%인 암이 발생했는데 아직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수술을 덮고 기다려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다. 대통령은 AI 수천억의 젠슨황을 만나는 일이 급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헌디? 나라 안에 바가지가 새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무슨 AI이고 무슨 투자유치인가? 우선 올림픽 공원에 모이자. 음모론을 주장하던 사람들부터 모이자. 그리하여 다시 민주주의의 함성과 깃발을 세우자. 이렇게 김영한 전 충북지사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신나간 판사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은 판사와 선관위가 엄청난 유착관계입니다. 이번 전산 조작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도대체 이 영장 기각한 판사가 어떤 자인지 정말 그 낯짝을 보고 싶고 그 이름을 알고 싶고 그자가 걸어온 길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판사가 지금 도대체 제정신인 판사입니까? 아니면 아예 대놓고 지금 선관위를 이 상황에서도 비호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이 판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전산 조작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직원들의 공모와 조작 범위를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다. 중앙선관위의 개입 사실을 규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영장이 기각되고 말았다. 합수본 수사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법원조차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국민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전산 조작이라는 거대한 범죄는 묻히고 말 것이다. 더 이상 합수본의 수사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민전 의원은 법원이 투표율 조작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예시당초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됐겠나. 법원은 각성하라, 선거조작 책임져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가 저렇게까지 썩어 빠진 데는 헌법재판소 책임도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문영배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운운하면서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이런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똥통 같은 판결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 재판이 대부분이라 민원원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할 당시 제 방은 건물 안쪽이라 하루 종일 차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헌법 연구관들 중에는 헌재를 두고 구중궁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김태규 의원도 판사 시절 헌재에 파견돼서 잠시 근무를 한 그런 경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선택받은 자의 은밀한 공간, 그리고 각박한 세상을 초월한 듯한 선민의 우월감, 그러니 세상의 흐름을 못 읽고 선관위 직무감찰을 큰 불경제로 본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민준이 정인이 하는 것은 그저 관념의 유의에 지나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매한 척에서도 결국 똥통 같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때 직무감찰만 허용해서도 선관위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짧은 소견을 가진 자에게 너무 큰 권한을 쥐어주면 결국 사회에 끼치는 민폐의 크기만 커집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영배,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좀 알겠나? 하기야 문영배 같은 저런 좌익 판사들, 좌익 헌법재판관들 상황이 이렇게 돼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아마 반성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반성한다든지 사과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은 문영배나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 어떤 자의 입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 언론인들 전부 저 따위로 서거 있으니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